오늘 한국 IT 서비스 학회 학회에서 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건복지 분야 국가사업의 정보 시스템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들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인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윤기찬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오늘 메인 행사가 여기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윤기찬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련된 건데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보건기관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의 그 데이터,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인트로덕션 리서치 메서드, 그다음에 결과, 그리고 토론 및 결론, 이런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과제는 일단 보건복지부 수탁 과제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이런 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빅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인구가 증가하고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데이터의 활용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보통 앞에 이론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가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 건강검진 데이터는 주로 맞춤성, 시적절한 의사결정, 이 2가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맞춤성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좀 더 세그멘테이션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수요자 욕구 충족이 가능하고, 시적절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 자격이 있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영국은 NHS 디지털이라든지 호주의 ADHA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요. 건강증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와 지역의 건강환경 기반 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됐고요. 우리가 헬스플랜 2020이라는 계획 하에서 이런 건강증진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수행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보건의료원, 보건소, 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나머지는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는. 그래서 이 2 시스템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하시고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총 22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3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13종,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서 8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중에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결핵 관리, 한센병 관리, 성매개 감염병 관리 이런 것 등은 질병관리본부에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연이라든지 금연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에 대해서 아마 그런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논의나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 다 통합의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은 주로 전국의 보건기관과 연계된 보건행정 서비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보건사업, 그리고 진료 및 지원, 그 다음에 실적 통계 자동화를 의 내용들을 잡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 포털, 타기관 연계 정보 이런 것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된 지 10년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활용이 미비하다. 그리고 시스템 간의 연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하거나 분석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시스템의 내용들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건강의료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이용 및 연계 현황 파악, 그래서 문제점과 연계 방안을 도출해서 사업 간의 연계 방안이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연구 실태 분석 등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데이터 활용 방안을 위해서 PDCA라고 Plan, Do, Check, Action으로 나눠서 한 이 사이클 모형을 이용해서 정책, 사용자, 수요자 측면에서 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연구 흐름들을 읽고요. 그다음에 결과만 보시면 데이터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13개 중에 아까 금연을 제외하고 12개가 저희 사업에서 지금 현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의 내용은 공동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각 사업별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체활동 사업, 대상자 관리, 상담 서비스 관리,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 구강보건 사업, 심내혈관 질환,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 데이터 이런 것 등이 저희 원의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입력이 되고 또 여기서 성과 분석이 되고 그리고 그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까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내 건강정진 데이터의 특성은 기관 단위, 개인 단위, 집단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관 단위는 사업 수행 기관에서의 사업계획, 인력, 예산, 즉 지역 보건의료 기관이 전국에 255개가 있는데 그 255개의 기관 단위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집단 단위, 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공부, 실적 등을 위한 집단 단위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시 고유 정보와 공통 정보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정진 사업의 일단 이용 실태를 보시면 이용도가 높은 사업은 노인복지, 건강검진 결과 상담, 결핵관리, 성매개 감염법, 모자보건법이 이용도가 높은 사업이었고 특히 정신건강이나 보건소 의치틀리, 예방접종 등은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강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 정신건강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이 많이 이용됐고 특히 건강검진 결과사업, 상담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등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농촌의 데이터 쌓이는 양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 그 사업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는 양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하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안에 있는 사업들 또는 DW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연계 현황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연계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복위험에서는 주로 DW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이 보건 DW에 있는 자료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그리고 범정부 시스템도 저희 원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시스템에서 공통 항목 중에서 범정부 시스템이 사용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주고 사료관리 시스템에서 항목들을 가져오고 이 정도의 역할이고 한 가지 외부 기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업과 관련돼서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결과를 저희 원의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에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연계들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 건강정진 사업 시스템 간의 연계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수요자의 욕구에 대해서 비연속적이고 단절적 충족이다.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주지 옮긴 경우에 데이터가 그냥 소멸된다. 왜냐하면 주민번호 단위의 등록이 아니고 등록번호에 따라 있기 때문에 이중 등록 또는 그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절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실시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ICT 기술을 개발하는 데이터 기반이 부족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보고서들을 방문해 보면 사업 담당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데이터를 넣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엑셀의 형태라든지 뭐 다른 파일의 형태라든지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정진 서비스 업무 관행상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데이터 단절로 특히 사업별로 단절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던 통합건강정진 사업 13개 중에서 12개 사업을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하는 사람이 한의학 건강관리하는 사업 담당자의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건강정진 사업의 업무 지침과 정보 시스템이 맞지 않다. 업무 지침상에 있는 내용들이 시스템 안에 다 담겨야 정상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좀 다르다. 그래서 비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성의 문제점은 결국은 분절적 운영으로 시스템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 데이터나 시스템을 단일화할 필요 있고 공동의 DB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가정하에 현재의 여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인데 보시다시피 보건사업과 간에 전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간에서도 실제로는 다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통 코드로 관리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서로 연계시켜주면 훨씬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인 거는 지금 현재 차세대 쪽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술 연구라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특히 공통 코드는 아마 주민번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통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는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뭐 저희 원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연구진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건강정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련 법안을 좀 개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한계도 좀 해결해야 되고 지자체 단위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때 PHAS 지역정보 시스템 지역정보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활용을 좀 명시화해서 좀 의무화해서 담당자들이 수기 형태의 엑셀 이런 걸 활용하는 걸 좀 지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지역 특성, 대도시와 농어촌, 아까 그 앞에 그 그래프 이용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대도시하고 지방은 굉장히 다른 사업에 있어서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데이터 수집량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대사정원이라고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좀 반영한 건강정진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생애 주기별, 대상자별 건강정진 데이터 맞춤형 서비스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 단계에서도 전국 단위 보건사업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12월 달에 실적 위주의 데이터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이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단계의 전주기적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역 보건정보 시스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탑재를 위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정진 데이터 콘텐츠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계획 단계에서 이거를 해야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 이렇게 가는 전달체계 구조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어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실행과 관련해서 관련 있는 건강정진 사업 간의 데이터 연결을 통한 통계자료 추출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 사업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는 그 데이터랑 저희 지금 PHIS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를 해서 그 대상자들의 그 건강 수준,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실시간으로 그 변화를 관찰하고 있어서 성과를 측정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평가에서 실제 입력과 성과 지침, 사업 과정 등의 정합성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 PHIS 내와 지역 보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기 데이터가 일치하도록 좀 한번 해봐야 된다. 지금은 그런 유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개선 차원에서는 건강정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좀 분류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정진 데이터 마스터 같은 사람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측면에서는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번호 연계 대상자 중심 건강 데이터를 추출해야 된다. 수요 조사를 해서 건강정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요중에서 건강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대해서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측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을 통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건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이 보건의료 정보 플랫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실시간 건강 체크 시스템 그리고 건강정진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이런 것 등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제공자 사업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업무 효율성,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건강정진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혜자 관점에서는 자기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건강 알림 서비스 등과 같이 실시간 데이터 근거 실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 잘 맞춰서 고맙고요. 윤기천 박사께서는 그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PDCA 사이클을 적용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을 했습니다. 정책적 차원, 사용자 차원, 소외자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아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코멘트나 질의 있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많이 하십시오. 좀 활발하게 토론을 좀 하십시다. 질문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사회자로서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제목이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데이터 활용인데 결론에서는 건강정진사업 통합 연계 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지금 기착되고 있는데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이꼴 건강정진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PHIS 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니까 데이터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데이터 연계가 통합되었을 경우에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없으세요? 예, 없었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